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장희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돌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규명된 내용까지도 모두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어제 악을 써가며 억울한 모습을 연출한 최순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 운운하며 특검 흠집 내기에 나선 최 씨의 변호인 측.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빨라진 탄핵 시계와 설 민심 여론전을 고려한 행동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 상황이죠. 한편 오늘도 대선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루겠다라면서 대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일단 준비 부족을 꼽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전화 연결해서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3, 4부는 정치 토크 하는 날이죠.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노동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오늘도 IM피터 임병도 씨와 함께 오늘의 주요 현안과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임병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이런저런 정치권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일부에서는 민주당 경선률 관련돼서 잡음이 아닌가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박 시장이 당의 경선 규칙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박 시장이 이제 공적으로 낸 거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불출마 선언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전 주자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외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고, 끝까지 완주한다고 해도 결과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는 예측, 그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해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정치 입문 과정을 보면은, 네.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실 고난이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보궐선거에서 재선까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은 시대적 흐름을 좀 탓하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면을 놓고 본다면은, 서울시장이라는 행정가의 역할은 열심히 잘했지만, 네.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 정치가로 변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4.13 총선 결과 등을 보면은, 박원순 사람들의 어떤 정치력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기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가려면은 문재인 대세론을 꺾고 경선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당내 지지도 기반이 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사실 이제 부족했고, 특히 벚꽃에서는 이제 실이 속박한 상황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간혹 했던 말들이 네. 어떤 세련되지 않았다. 정치 문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고, 선거 전략이라면 좀 이게 아니다 싶다는 그런 비판도 좀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박원순 시장 본인이 냉철하게 이제 분석을 해갖고 불출마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박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야권 대선 주자들도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 또 코멘트를 내놨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박 시장의 이제 결단이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 좀 좋은 반응을 했고, 네. 국민의당 박 전 대표는 이제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의 패권주의, 즉 이제 친문재인 세력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면 이제 비판을 했고, 조성영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으로 와서
국민의당 뭐 대선 승리에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누가 대선 경선을 통과하든 박원순 시장이 그나마 가장 큰 조직이었던 게 뭐냐 시민단체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 조직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들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점이 생기는데 네. 한편은 박원순 시장이 지금 자기는 이제 당원의 역할에서 전국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당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대선 경선의 움직임도 어쩌면 보면 요동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쟁을 치를 사람들은 다 일단은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안타깝지만 뭐 또 좋은 찬사를 좀 또 했고요. 네, 그렇죠. 타 당에서는 또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흠집 내기를 또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 참 정치권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또 이행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달리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유승민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했는데, 유 의원은 뭐 사정기관 개혁, 네. 구실 재번, 퇴출, 한반도 비핵화 등을 내세우며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유승민 의원은 이제 자신이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이제 경제에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유 의원의 대선 출마에서 눈여겨볼 점 이해찬 전 총재가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전 총재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떠나게 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다라면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의 가치를 국민에게 가장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전 총재의 지지는 단순히 옛 참모진에 대한 덕담이 아니라 보수 세력들이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네. 나침판의 역할로도 좀 보입니다. 바로 하루 전날 같은 당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긴 대거 또 이렇게 정보영구 대표도 축사를 했고 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왔고. 뭐 그런데 이제 남지사랑 원래 유승민 의원이 한 15년 지기래요.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은 쿨하게 싸우고 쿨하게 협력하자라는 글을 올리긴 했는데, 예. 두 사람의 경쟁을 떠나 유승민, 남경필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바른정당에 뭔가 힘을 좀 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두 사람이 보수 내에서는 개혁 성향 인물로 평가되면서 호감 정설이 나쁘지 않거든요. 예.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의원들의 조직력과 정치 경력, 또 이 선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다 갖춰져 있어갖고 언제라도 좀 판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의 대안으로 이렇게 자꾸 뭉치면은 이번 대선도 굉장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요. 예. 새누리당의 이인재 후보나 황교안 카드는 좀 짧은 대선 기간에 힘을 쏟기는 좀 갈 길이 멀고 예. 원래 정치가 이제 대세론 또는 뭐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쫙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바른정당의 약진도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바른정당만으로 하기에는 좀 연합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 그다음 제3지대, 그다음에 반기문, 뭐 손학규 모든 걸 통틀어 봐서 네. 지금 조직이 정확하게 대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명확한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잘 되는 집으로 뭉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른정당이 구심점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여기서 연합, 새로운 창당,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IM피터 임병도 씨였고요. 다음 주에는 출연을 못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갑니다.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마십시오. 네. 자, 벌써 귀향길 오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모두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이제는 퇴근길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양방향으로 길게 밀려 있는데요. 현재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도 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광주까지는 5시간 50분, 목포는 6시간, 부산까지는 5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기권 통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총 115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특히나 동탄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85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도 총 53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역시나 대소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구간도 3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총 56km 구간에서 밀려 있는데요. 이 구간도 경기권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포 방향으로 화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1km 구간에서 꼼짝 않고 서 있고요. 서산에서 운산터널 부근으로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25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안산 분기점에서 푸고 또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또 이천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속도 계속해서 떨어지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동부간선도로 보겠습니다. 의정부로 가는 길 성동교에서 창동교까지 전구가 밀려 있습니다. 또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양방향으로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까지 보겠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수서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오늘 밤 눈 예보까지 있습니다. 귀성길 이동하실 분들 눈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고향 가는 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서울 시내 교통 상황 나성수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